만약 여러분이 2,400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며칠 동안 인터넷을 찾아보고 후기와 가격을 비교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험만큼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의 부탁이나 한 통의 전화 상담만으로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채 가입하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유지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의 보험료라도 20년 동안 납입하면 총 2,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지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평생 살면서 최소한으로 꼭 준비해야 하는 핵심 보험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보장에 보험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보장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준비하셔도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도 대부분의 의료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연령대별 실제 보험료 수준까지 함께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필수 보험은 실손보험인데요. 실손보험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서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빼고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등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죠. 단, 가입 시기별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다른데요. 급여 병원비로 1,000만 원 냈다면 1세대는 개인이 내는 돈 없이 1,000만 원 전액을 받고 2세대는 10%인 100만 원, 3세대도 10%인 100만 원, 4세대는 20%인 200만 원만 내면 1,000만 원 중 나머지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입자만 약 4천만 명에 달할 만큼 꼭 가입해야 할 첫 번째 필수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4세대 실비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도 보시는 것처럼 저렴합니다. 4세대 실손을 가입했다면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요. 급여도 5천만 원, 비급여도 5천만 원씩 따로 질병상해 각각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년 5천만 원을 전부 보험금으로 수령하셨어도 1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의료비는 끄떡없을 거고요. 또 실손보험에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기부담금 상한제라는 든든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5천만 원을 냈다고 할게요. 4세대 실손 기준이면 급여는 이중 20%인 1,000만 원, 비급여는 30%인 1,500만 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겠죠. 하지만 상한제가 있는 덕분에 급여 의료비는 1,0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200만 원만 개인이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도 5천만 원을 내라면 개인 부담은 연간 200만 원 수준에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비급여 의료비는 상한제가 해당되지 않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은 급여, 비급여 모두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럼에도 현재 돈이 부족해서 한 가지 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분들께는 실손보험만큼은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곧 5세대 실손이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5세대에 비해 보장이 나은 4세대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5세대 실손에는 특히 비중증 의료비에 대한 개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 의료비는 4세대와 동일하게 30%만 부담하면 되지만 비중증 의료비는 연간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또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3대 비급여는 아예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가입하려고 한다면 5세대가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이란 점입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 가입할 때 저렴한 보험료가 20년, 30년 뒤에 너무 비싸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필수 보험 두 번째, 3대 진단비입니다. 3대 진단비는 약관상 정해진 질병의 진단만 되어도 가입할 때 설정한 큰 금액을 지급해주는 보험인데요. 여기서 3대 질병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상위 질병인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암내심 3가지 질병은 한 번 걸리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로 인해 생기는 소득 공백의 리스크를 3대 진단비가 보완해줍니다.
첫 번째, 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는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진단비로 나뉘는데요. 여러분이 효율적인 돈으로 암을 대비하고 싶다면 다른 진단비 여러 개를 가입하지 마시고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 이렇게 두 개만 준비하면 됩니다. 일반암 진단비만 있어도 고해감, 소해감에 포함된 암 종류는 모두 보장되고요.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 암에서 보장하지 않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에 보장받습니다. 단 유사암은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사암을 4가지 종류의 암이 아닌 5개, 6개로 보장하는 회사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회사들의 진단비는 피하셔야겠죠. 남들은 암에 걸려서 1억을 받는데 나만 유사암이라 2천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어서 3대 진단비 중 두 번째, 심장질환 진단비인데요. 심장질환 진단비도 크게 3가지,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나뉩니다. 똑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대비를 하고 싶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면 충분한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급성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 외 심부전, 빈맥,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은 보장하지 않지만 어차피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이 전체 심장질환 환자 중 약 56.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요.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가성비 등 이유로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준비할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대 진단비 중 뇌질환 진단비인데요. 역시 3가지로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외에 기타 뇌질환까지 공백 없이 보장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 또 진단비 보험 자체가 1회만 받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추천드리는 게 수술비 보험인데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해 수술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급되는 2대 질병 수술비 보험입니다. 최근에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의 부정맥, 심부정 등 순환계 질환까지 한 번에 보장하는 순환계 치료비도 나왔는데요. 수술 따로, 혈전용해 수술 따로, 중환자실 수술 따로 이렇게 치료 방식마다 각기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과하게 가입하면 가입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반암, 유사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렇게 4가지로 구성하시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가족력, 병력 등을 고려해서 치료비나 수술비로 보완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어서 3번째 필수 보험은 바로 암 치료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받으면 그 후로부터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치료나 재발, 전이암 등에 대해선 보장받기 힘든데요. 이를 위해 추천드리는 보험이 암치료비 보험입니다. 암치료비 보험도 워낙 종류가 많아서 몇 가지만 함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비급여 3대 치료비 보험입니다.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라고도 하는데 암에 걸려서 비급여 수술, 비급여 항암 방사선 치료,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면 연간 1회 각각 2천만 원씩 보장되는 보험인데요. 최대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진단 후 매년 계속해서 반복적인 보장이 가능해 한 번 받고 사라지는 암 진단비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만 보장하는 덕분에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암 진단비만으로 부족한 보험인 것 같은 분들은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까지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비급여만 보장하면 급여는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산정특례 제도가 존재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걸렸을 때 급여 의료비 9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죠. 이전에는 급여 내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도 있었는데 이것까지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내는 급여 부담은 5%에 불과합니다. 특히 암은 5년 동안 지원해주고 재발암, 잔존암, 전이암 등에 의해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5년씩 더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신 분들은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정도만 대비하셔도 웬만한 암 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실손보험에 자기부담금 상한제 200만 원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난 급여 의료비
5%도 부담하는 게 싫다고 하시면 추천드리는 또 다른 보험이 있습니다. 이 암주요 치료비 보험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면 3천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 받으면 3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 받으면 3천만 원, 중환자실 입원 치료 받으면 2천만 원을 연간 1회씩 지급하는데요. 특히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숫자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하기 때문에 1,000만 원 기준일 때 보험료 차이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보다 비싸다는 게 단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진단 후부터 90세면 90세, 100세면 100세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보장 대비해서 그렇게 과도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암 치료비를 더 보완하고 싶다면 이 보험을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꼭 필요한 보험, 실손과 3대 진단비, 그리고 암 치료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리스크가 크면서 보장받기 쉬운 항목부터 대비하는 겁니다. 미용 목적, 성형, 임신 출산성 질환 등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실손과 암, 뇌, 심장 등 한국인에게 리스크가 가장 큰 질병을 우선 보장하는 3대 진단비, 암 치료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세 보험 모두 조금씩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내가 실손과 3대 진단비, 암 치료비 3개를 가입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왔다. 뭔가 여기서 더 몇 가지를 추가하고 싶다면 1호종 수술비나 가족력 유무에 따라 순환계 치료 등을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요. 먼저 추가할 만한 보험으로 추천드리는 게 1에서 5종 수술비입니다. 이 보험은 수술의 종류에 따라 간편하고 빈번한 수술은 1에서 2종, 어지럽고 복잡한 수술은 3, 4, 5종으로 분류해서 차등 지급하는 보험이고요. 백내장, 대장 용종 제거 수술부터 카테터 수술, 암 수술, 개복술, 개용술, 개두술, 장기 이식 수술까지 폭넓게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손과 달리 가입 후 보험료 변동 없는 비갱신형 보험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유지하기 어려운 실손보험의 아쉬운 점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급여, 비급여 구분이 없고 입통원 구분 없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만 부합하면 보장받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보험은 가족 일상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 비용을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장해주고요. 흔히 우리 집 개가 다른 개를 물어서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 때나 핸드폰, 노트북 파손, 심지어 누수 피해까지 보장하는 만큼 아주 유용한 보험 중 하나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연령별 보험료를 살펴볼까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1에서 5종 수술비 5종 기준 1,000만 원, 가족 일상배상 책임 1억 원까지 추가했을 때 남녀 보험료입니다. 30세도 10만 원을 넘지 않고 50세는 20만 원을 넘지 않아요. 대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보험료 내고 계신 분들은 누구일까요? 말씀드린 종합보험과 실손보험까지 합쳤을 때 보험료입니다. 이 정도 보험료도 웬만한 의료비 부담과 질병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니까 굳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또 여기에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를 추가해도 보험료 40세를 고려할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니죠.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3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험의 본질은 결국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을 저축이나 재테크 수단처럼 생각하게 되면 불필요한 보장에 가입하거나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중도 해지를 하거나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20년 납입이면 충분했던 보험을 40년, 50년까지 늘려 납입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무엇보다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납입 기간 동안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안에서 실손 의료비, 3대 질병 진단비, 그리고 암치료비 중심으로 기본적인 보장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보험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몇 가지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갱신형보다 비갱신형,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표준체보다 건강 고지형 상품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 역시 고령층이 아니라면 30년 납보다 20년 납으로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됩니다.
여기에 암, 뇌, 심장, 질환 등 주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납입 면제 특약까지 함께 준비하신다면 보험료 부담은 낮추면서 보다 안정적인 보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당당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에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32개 보험사의 객관적인 통계와 상품 구조를 분석해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입 이후에도 보장 점검부터 보험금 청구,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적절한지 또는 전반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무료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